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언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자, 우리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만 하는데요. 오늘은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직접 증여를 받으면 중간에 아버지 세대, 원래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한번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할아버지로 봐서는 손자한테 증여를 할 때 증여를 갖다 2번 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세금을 한 번 내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아버지 세대를 생략해서 직접 줘버릴 수 있겠죠. 그럴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고, 또 아버지한테 갔다가 증여를 했다가 다시 손자한테 다시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증여세를 갖다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왜 줄어드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대 생략 할증과세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증여세 세액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지금 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증여재산 가산액이 나오면 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하게 되고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를 해서 증여세 안 낼 수도 있겠죠. 증여세 공제를 받고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과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이 계산이 됐을 때 이제 세대세 할증과세다. 그러면 원래 2번 내야 될 세금을 한 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세대 생략 할증으로 세대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 산출세액의 30%를 좀 더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자세히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도 이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뭐 세대 생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들 세금 내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손자가. 그랬을 경우요. 그렇다면은 뭐 할아버지가 뭐 생전에 이 재산을 갖다 손자한테 줘라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거나, 그런 유언을 남겨서 손자한테 상속됐을 경우에도 이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손자가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제 바로 이 대습 상속이 됐을 경우인데, 이 대습 상속이 됐을 경우 세대 생략 할증과 되지 않는다더라 라는 의미가 뭔지도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대세 할증과세가 어떤 의미냐? 자, 내가 있으면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겠죠. 자,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자녀가 있겠고,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뭐 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아버지한테 만약 증여를 1억을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증여세나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를 500만 원을 내야만 하죠.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는 10%의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내고 이제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할아버지로 봐서는 이 손자한테 뭐 증여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다시.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서 나한테까지 총 내가 받은 건 1억입니다. 1억을 받았는데 또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를 했을 때 1억에 대한 5천만 원 공제 받겠죠. 내가 성인이라면 증여세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증여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올 때까지, 할아버지로부터 나한테 올 때까지 세금을 2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게 직접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1억을 줬다. 그러면 일단 할아버지한테서 받았을 때도 5천만 원 공제가 되죠. 내가 성인이라면. 그랬을 때 증여세는 5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서 보듯이 증여세를 원래 2번 내야 되는데 지금 한 번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세대를 생략을 하고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생략한 대가로 이 500만 원에 30% 150만 원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로 갔다가 나한테 왔을 때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입니다. 근데 할아버지한테서 나한테 바로 와버렸더니 자, 이 합계가 650만 원이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받을 거면 뭐 아버지를 거쳐서 받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직접 나한테 주시면 세금이 좀 절약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냐? 마찬가지로 다 절세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상속 그 경우에도 이제 세대 할증과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 상속을 받았을 때 손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 세대 생략 할증과세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가게도 이렇게 됐다고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겠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뭐 고모, 삼촌, 막내 고모가 있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사촌들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해서 또 이제 자녀를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먼저. 네. 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습 상속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거는 지난 동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사망을 해서 이 조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 상속인들은 네, 배우자와 할머니와 이 자식들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상속인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자식을 남긴 나의 아버지는 상속권이 없냐? 상속권이 있습니다. 피대습자로서 상속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상속분,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을 아버지가 받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와 동생이 또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아버지가 지금 안 계셨죠?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렇게 바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 세대를 생략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대 생략 할증과세 30%를 더 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원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어머니도 받을 수가 없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30%를 더 내라?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거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표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서. 자, 일단 증여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직계 존속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만약에 5천만 원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네,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사전에 증여한 게 없다면요. 이게 뭐 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5천만 원이 남으면 여기에 대한 10% 500만 원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자, 또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을 다시 줬을 때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1,000만 원이 나왔었죠. 근데 이 직계 존속이 할아버지가 자, 이 성년 손주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성년 손주한테 1억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자, 일단은 할아버지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가 되겠죠. 그저 이전에 공제받은 게 없다면요. 그럼 5천만 원이 나올 겁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 10%를 적용하면 500만 원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줬죠. 그래서 아버지 세대를 생략했다라고 해서 이 500만 원에 30% 150만 원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지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줬을 때도 500만 원이었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줬을 때도 500만 원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줘버렸을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가 직계 성년 자녀인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1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럼 1억을 줬을 때 500만 원 공제 받고요. 아버지도 뭐 할아버지가 처음 받는 거니까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이 500만 원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자, 직계 존속인 이제 아버지가 이 1억을 받아가지고 나한테요. 성년 자녀인 나한테 아들이 나한테 1억을 다시 줬다. 라고 한다면 나도 역시 그 전에 이렇게 증여 받은 게 없죠. 그래서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그리고 세금이 5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표에서 봤었죠. 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가 자, 성년 손주인 손자한테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대 생략 할증이 돼버립니다. 아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줄 때도 할증이 안 됐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도 할증이 없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줌으로써 아버지 세대가 생략됐기 때문에 할증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억 원을 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1억 원이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거고요. 증여세 공제를 받고 5천만 원이 남았을 때 자, 세율 10%가 적용돼서 500만 원이 나왔으나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줬기 때문에 세대 생략 할증과세 500만 원에 150만 원, 500만 원에 30%, 150만 원이 더 할증이 된다는 겁니다. 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세금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줘서 또 그 아버지가 나한테 줬을 때 세금은 970만 원이 나오는데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줬을 경우에는 63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럼 세금이 얼마가 줍니까? 330만 원을 줄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걸 5천만 원으로 바꿔볼까요?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줬다. 세금 없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5천만 원을 줬다. 또 세금 없겠죠. 할아버지가 손자인 나한테 처음 5천만 원 줬다. 세금 없겠죠. 이럴 때는 뭐 세금 차익이 없습니다. 1억일 때는 받고요. 2억 줘볼까요? 자, 2억이면은 지금 세금이 지금 2천만 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또 2억을 주게 되면 또 세금이 2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4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2억을 줘보겠습니다. 2억을 주면 어차피 여기 있는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오기는 나오나 산출세 2천만 원이 나오긴 나오나 2천만 원에 30% 600만 원만 더 내면 되겠죠. 600만 원만 더 내면 지금 2,6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세액공제까지 다 적용을 한다면 지금 1,358만 원을 약간 줄일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활용을 해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주는 것도 괜찮은 증여 방식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바로 이렇게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또 할아버지가 그 손자한테 줬는데 손자의 아버지가 또 그 아들 손자한테 줄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참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약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가 성년 손주인 손자한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할증이 되겠죠. 5천만 원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전에 받은 게 없다면 5천만 원 공제가 되고 당연히 세금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한테 그 1억을 줬는데 이 손자의 아버지가요.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요. 성년 자녀가 되겠죠. 할아버지는 손자 아들한테 줄 수 있겠죠. 아들한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 받은 뒤 10년 이내에 또 5천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로 받았든 아버지로부터 받았든 합해서 5천만 원의 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아버지한테 아들이 받았을 때는 이 5천만 원 공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그 전에 증여재산 공제를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금 계산을 해보면은 이 485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뭐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고 아버지한테 또 5천만 원 받고 1억을 받았는데 이 1억에 대해서 세금이 485만 원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 받고요. 이렇게 받다 보면 어떡할까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안 받고요. 아버지한테 먼저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성인인 자녀가 아들이요. 아들이 받았으니 할증은 없겠죠? 자, 5천만 원을 받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겠죠. 네. 자, 이 뒤에 또 10년 이내에 이제 할아버지한테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10년이 지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10년이 안 돼서 이 성년인 손주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자, 5천만 원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앞에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가 안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나. 자, 그 뒤에 세금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150만 원, 500만 원에 30%, 150만 원이 할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63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145만 5천 원을 갖다 내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할아버지한테서 먼저 받고 아버지한테 늦게 받았다. 아버지한테 먼저 받았고 그 뒤에 할아버지한테 받았다. 받은 금액은 1억 똑같습니다만 세금은 이렇게 145만 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면 누구한테 먼저 받아야 될까요?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1억을 받아볼까요? 1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계산 방식은요. 자, 1억 받았을 때도 2억 받는 건 똑같습니다만 지금 세금이 어떻습니까? 네, 145만 원. 그대로 또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2억 받아볼까요? 자, 네, 2억을 받게 되면 약 290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한테 10년 이내에 이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할아버지한테서 먼저 증여를 받고 아버지한테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받고 아버지한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한테 두 번 맞을 수도 있겠죠. 할아버지한테. 네. 그리고 뭐 아버지한테 두 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워보고요. 자, 아버지한테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쉽게 존속인 아버지한테서 성인 자녀가 아들이 받았다. 그렇다면 5천만 원 받아볼게요. 일단. 그럼 세금 없겠죠? 근데 또한 10년 이내에 똑같이 이 아버지한테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5천만 원을 받아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5천만 원 공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한테서 5천만 원씩 받아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한테 미성년인 손주가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 당연히 이건 세금이 없겠죠. 근데 이 똑같이 받아보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받았을 때 이 5천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가 또 다시 안 되겠죠. 네,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될 겁니다. 네,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고요. 자,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고 자, 세금이 63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할아버지한테서 지금 5천만 원, 1억을 받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돈이 있다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1억을 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해 보이네요. 왜? 할아버지는 증여재산 할증과세,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자, 1억을 받아볼까요? 지금 145만 원 차이가 났는데 1억을 갖다가 두 번 받았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이 1억 두 번을 받았을 때는 1,455만 원인데 할아버지한테서 지금 두 번을 받아서 2억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1,890만 원, 약 436만 원을 더 내야 되네요. 네. 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세금 차이는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2억씩 받았을 때는 뭐 1,455만 원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계 존속,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증여를 받을 수가 있으나 이 증여를 받을 때 누구로부터 먼저 받는 게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왕 뭐 여러 번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뭐 할아버지한테 받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버지한테 받는 게 유리할 것인지, 이거를 잘 따져봐서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세대승인 할증 과세 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누구한테 증여를 받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